예,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정문 의원님께서 본인 부담 상한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지난 4월달에 금융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실무협의체 했잖아요. 네. 4월달에 네. 보건복지부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는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이 좀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례자분의 그 부친이 보험사 환급금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니까 병원을 못 갔습니다. 안 갑니다. 결국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환급금이 나왔는데 그마저도 보험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그 차익에 대해서도 지금 묵묵부답이고요. 이게 뭐 아주 극단적인 사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은 이 대상이 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측면에서 이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공제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되는 금액 전액을 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 보상 비율을 감안했을 때는 보험사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좀 이게 좀 황당한 게 그동안 보험사는 이 소득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정확한 환급 금액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원칙을 내세워가지고 보험사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결과적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이런 횡포를 이제 부려왔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있잖아요. 이 보험회사들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환급금 지급 내역을 제공해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리고 증명서 발급 시스템 신설을 요청하는 것까지 합니다. 저는 이 생명보험회사들이 뭘 믿고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지 이거는 따지자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어떻게 이 보험회사가 이렇게까지 합니까? 저는 명백하게 선을 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금융위원회가 이 상황에서 이 대부분 이제 의료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당사자인데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이게 손을 놓으면 이게 국민을 대변하는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보험회사를 대변하는 금융위원회다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비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중 지원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기 손해사정 있잖아요. 이거 합리적인 제도인가요? 굉장히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보험회사들이 100% 자기네들이 출자한 자기 손해사정 회사를 통해 가지고 손해사정을 한단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손해사정이라는 것은 보험금을 산정하고 지급 절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 자회사가 모회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 100% 자기 손해사정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합리적인 제도인가요, 이게? 예, 그 손해사정인 제도가 저는 이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 한번 좀 아니 그러니까 살펴보도록 상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자회사 100% 출자한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모회사의 이해를 훼손시킬 정도로 보험가입자들을 위해서 손해사정을 할까요?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이게 못하게 한다든지 한꺼번에 이 비율을 50%로 낮춰라든지 이래 되면은 뭐 이게 예기치 않은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한 70%에서 그 다음에 50%로 낮춘다든지 이런 좀 모색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효율성 측면도 고려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출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 가지고 대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대출을 안 해주냐. 일면 맞는 말입니다. 이제 대출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전세 자금이라든지 이 시장에서 굉장한 이
불만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뭐 최근에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또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또 이제 자산시장에서의 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놔둘 경우에 문제가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수요 대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좀 말씀하신 대로 전세 대출이라든지 정책 모기지도 그렇고 집단 대출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뭐 강북 지역도 그렇고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들, 그거 전부 대부분 저는 실수요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요를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가계부채도 관리를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그 보완 대책을 만들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 또 집단 대출의 경우에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주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